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정신과적 문제로 가족들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한인 양용씨 사건과 관련 LAPD가 사건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바디캠 영상에서는 그동안 경찰의 주장처럼 양 씨가 칼을 들고 있었다는 부분은 확인됐지만 총격 당시 양 씨가 경관들에게 돌진하는 등의 움직임이 없었고 총격 경관이 아파트 문 밖에서 발포한 점, 그리고 총격을 받고 이미 쓰러진 양 씨에게 경관들이 즉각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채 수갑을 채우는 등 충격적인 장면들이 포함됐습니다. 바디캠 영상에선 경찰이 큰 소리로 경고를 먼저 하고 문을 강제로 열자 전방의 양용 씨가 주방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제로 문을 연 경찰들이 보이자 두려워하며 몇 발짝 물러나더니 경찰이 문 밖으로 다시 뒷걸음치자 이에 맞춰 앞으로 조금씩 걸어왔습니다. 경찰은 칼을 버리라고 소리치다가 앞으로 나오는 양 씨에게 바로 총격을 가했습니다. LA 카운티가 미국에서 아시안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타임주는 LA 카운티에서 거주하는 아시안은 149만 9,984명으로 캘리포니아 주 전체 아시안 인구 608만 5,900여 명의 25%에 달하는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아시안 인구는 미국 전체 아시안 인구 가운데 3분의 1 정도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LA 카운티 아시안 인구 가운데 지역별로는 몬터레이팍, 한인타운, 롱비치, 토렌스, 세리포스 순으로 지난 1980년대 인구가 최근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계 인구가 샌디에고와 어바인에서 각각 5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한인은 부에나팍, 플러튼, 어바인에 각각 1만 명이 넘게 살고 있는 주거지로 꼽혔습니다. 한인은 1970년대부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한인타운도 구체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빠르게 이동하는 뇌우를 동반한 강력한 폭풍이 어제 두 번째로 텍사스 남동부를 강타 최소 4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풍우 시스템은 빠르게 통과했지만 휴스턴과 동쪽 지역에는 홍수주의보와 경고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루이지애나 동부에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휴스턴에서는 시내 호텔과 사무실 건물에서 수백 개의 창문이 산산조각 나는 등 휴스턴 시장은 다운타운의 피해는 심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센 폭풍은 이웃 루이지애나주에도 영향을 미쳐 21만 5천 명 이상의 시민들은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전쟁이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원 유권자의 40% 이상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자 전쟁 대응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전국 유권자 3,93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원 응답자의 44%가 가자 전쟁과 대학가 반전 시위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에 찬성한다고 답한 민주당원 유권자의 비율은 53%로 가자 전쟁과 대학가 반전 시위를 두고 민주당원 유권자들의 여론이 양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조사 대상 전체 유권자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가자 전쟁 대응에 찬성한다는 비율은 34%에 그쳐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쟁 대응에 만족하지 못한 민주당원 유권자들이 즉각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돌아서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대로라면 투표를 포기하거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와 같은 제3의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의대 증원 절차를 계속 진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의료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의료계는 법원 결정 하루 만에 증원 절차 집행 정지를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해 달라고 재항고했습니다. 증원 관련 회의록, 회의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정부의 손을 들어준 고등법원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의사협회와 의대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법원의 결정으로
필수 의료에 종사할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현장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이면택 의사협회 회장은 고등법원 재판장이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의 회유를 당했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빈축을 샀습니다. 단체로 병원을 떠난 지 석 달이 가까워지는 동안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정부는 빠른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권력구조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고 공식 제안하면서 부칙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조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며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차기 대선은 2027년 3월인데 이를 9개월가량 앞당기자는 것입니다. 조 대표는 개헌의 부칙 조항을 둬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 단축에 동의하고 우리가 말하는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 실패,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구름 낀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69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3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3도, 밤 최저 기온 57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1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87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